문에 보시면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인데, 가운데에 두시면은 이제 문을 잠갔을 때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입니다. 왼쪽, 오른쪽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이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열리고 잠금 버튼. 요즘 차에는 여기에 문 잠그는 스위치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 열고 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잠금 스위치는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창문들을 열고 닫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차일드 락 버튼이 있어서 키를 넣어서 돌리면은 안에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앞, 뒤, 위, 아래, 그리고 무릎 쪽의 높이를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 있고, 등받이 조절 가능하시고, 요추 받침대라 그래서 이쪽에 그 요추를 받쳐주는 부분을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더 뉴트레스부터 추가된 기능인데,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수석 시트를 운전석에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일정 등급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시동 버튼은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ACC 온 상태가 됩니다. 최소한의 전기가 들어오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 등만 켜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온 상태가 되면서 기타 모든 전자기기가 다 켜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엔진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다시 ACC 상태,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최종적으로 꺼지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고 차 키가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 번만 눌러주면은 바로 시동이 켜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걸릴 때까지 길게 누르고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시동이 꺼지고요. 지금 이제 ACC로 전환됐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문을 열게 되면은 완전히 꺼지는 거죠. 자동으로. 라이트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안개등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항상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토로 돼 있으면은 야간에만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랑 안개등이 같이 점등됩니다. 그리고 KGM 차량에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원터치 트리플 시그널, 이거를 한 번 누르게 되면 비상 깜빡이가 3번 깜빡이고 꺼지고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10번 깜빡이고 꺼집니다. 그리고 이 오토인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보시면은 오토 하이빔이 설정되는데요. 앞에 차가 없을 때만 자동으로 하이빔이 켜지고, 차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일반 헤드라이트로 바꿔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시면은 이렇게 무조건 하이빔 켜는 거, 한 번 더 누르면은 자동 하이빔, 그리고 끌 때는 다시 껐다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와이퍼인데요. 위로 이렇게 누르면 누르고 있는 동안만 와이퍼가 움직이고, 한 번 내리면 이게 오토인 겁니다. 한 번 내릴 때 한 번은 와이퍼가 움직이니 그거는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시고, 레인 센서에 여기 달려있는 센서에 비가 감지가 되면은 와이퍼가 그 비의 양에 따라서 동작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이 세부적인 걸로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보통 중간 정도를 추천드리고, DA 와이퍼입니다. DA 와이퍼를 천천히 빠르게 이렇게 켜는 기능이고, 이쪽에 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오토 모드에서는 동작을 안 하지만 워셔액이 여러 번 분사되면서 유리를 여러 번 닦아줍니다. 워셔액 좀 소모가 많긴 하지만 많이 지저분할 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당기면은 그 워셔액이 앞쪽에 분사가 되고, 반대쪽으로 저쪽으로 밀면은 뒤쪽에 워셔액이 나오는데, 뒤쪽에 워셔액은 조금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노즐이 좀 길다 보니까 워셔액이 도달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버튼인데요. 인포콘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을 쓰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공조기까지 조절이 가능하시며,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는 버튼, 그리고 길게 누르시면 전화를 끊어주겠죠. 그리고 위아래로 볼륨 조절하시고, 누르게 되면은 음소거, 그리고 요거는 이전 노래, 다음 노래, 뭐 이전 채널, 다음 채널 이렇게 조절하는 오디오 들으실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를 때마다 라디오, 블루투스, USB, 인포콘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디오 모드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지금 대기 상태지만 이제 속도가 60km 이상 올라가거나 차선이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녹색으로 바뀌고요. 그때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동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는 차가 나가지만 않게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를 물고 가는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들어왔죠. 이게 중앙 차로 유지 보조. 이것도 역시 가능한 상태가 되면 녹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그때부터 중앙 차선 유지 보조가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차가 자동으로 가운데를 딱 물고 가줍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또다시 길게 누르시면은 다시 켜지는 거죠. 이 차선 유지 보조 기능에 대한 거는 설정은 나중에 설정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휴식을 권고해주는 등으로 운전을 똑바로 잘 하고 가면 항상 녹색으로만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조금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살짝 한쪽으로 쏠려서 간다든지 그런 주행 패턴이 반복이 되면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주황색으로 막 뜨시는 분들은 내가 차선을 똑바로 물고 가고 있지 않은 건 아니신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반자율 주행 시작하는 버튼. 주행 중에 이 버튼 한 번 누르면 바로 반자율 주행이 시작이 됩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시작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반자율 주행의 설정 속도, 최대 속도를 갖다 올려주는 기능이 있고 또 반대로 내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자율 주행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잠깐 반자율 주행이 일시정지 되었을 때는 내가 아까 전에 설정해 놓은 속도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은 이걸 위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현재 속도로 다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로 눌러주시면은 지금 속도로 다시 반자율 주행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밋이란 기능인데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일정 속도 이상을 주행을 못하게, 악셀을 밟더라도 차가 가속이 안 되게 해주는 기능인데 설정해 놓은 속도 이상으로 차가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설정하는 것은 여기 똑같이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반자율 주행 시에 그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이걸 누를 때마다 계기판에 그 5단계로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메뉴를 설정하는 게 두 가지 버튼인데 요건 이제 대메뉴예요. 대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면 한번 누를 때마다 자, 위에 있는 그 네 가지의 큰 메뉴가 움직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드는 이제 차량과 관련된 거. 거기서 내가 만약에 이걸 위아래로 움직이시면은 뭐 연비, 타이어 공기압, 주행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설정할 때는 요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두 번째 메뉴에서는 현재 반자율 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를 좀 크게 볼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세 번째 화면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쪽으로 띄워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면은 지금 오디오 시스템이 어떤 채널 또는 어떤 종류의 미디어를 재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화면인데 이것도 많이는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서 있던 설정은 전부 다 이쪽 화면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설정이 기존의 계기판에 있던 설정 기능이 이대로 옮겨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크게 상단 퀵 메뉴가 있고요. 다시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옆에 누르시면은 공조 모드. 공조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나침반, 그 다음에 시계, 핸드폰,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미디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화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조 화면은 여기서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 화면에서만 보이는 기능은 바로 이 비이클 쪽 헤드라이트 각도 조절, 0단계가 가장 높은 위치를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낮추시면은 되게 땅바닥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게 왜 있냐면은 이 차가 뒤에다 짐을 많이 실어서 뒤에가 처지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위로 좀 들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이렇게 3단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평소에는 항상 0단계가 가장 시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이랑 각종 화면들의 밝기를 조절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앞에 김서림 제거, 그 다음에 뒷유리 열선, 핸들 열선 각각 버튼이 있고, 오토 스탑을 해제하는 기능,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누를 때마다 스포츠, 윈터, 그리고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요거는 전방 파킹 센서인데 특정 상황에서 이 점등이 됩니다. 후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고요. 그렇게 켜진 상태에서는 전진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다가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빨라지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다가 전방 센서는 항상 꺼져 있기 때문에 후진을 안 하고 전방 센서를 동작하고 싶을 때는 이 화면을 켜서 강제로 이렇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홀드, 자동차가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브레이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기능인데 참 편하죠. 누를 때마다 계기판이 저렇게 껐다 켰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리막 시에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 기능인데 매우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잘 사용하진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러니까 전복 방지 장치를 갖다 강제로 해제하기 위한 건데 요거를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쩔 때만 쓰냐면 차가 어딘가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려 할 때 이 장치가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그때만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기판에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진 게 표시가 되죠. 그때만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어라운드 뷰를 강제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라운드 뷰에서 기능이 좀 많은데 보겠습니다. 하나씩. 이게 이제 통상적인 모드고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바퀴 정렬 상태, 이게 있으면 좋은 게 그 앞바퀴가 지금 내가 경계에서 이렇게 닫고 있는지 안 닫고 있는지 그런 거 보실 때 차선 내가 똑바로 되는지 아닌지 볼 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을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화면, 또 뒷부분을 와이드하게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일반적인 모드에서 내가 이렇게 차를 갖다가 그림을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 이렇게 보시는 것도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3D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차를 돌려볼 수가 있죠. 돌려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차 그림을 보여줄 것인지 안 보여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가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핸들 조작 시 3D 뷰 활성화. 이건 뭐냐면 내가 핸들을 일정 이상 꺾으면은 어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펴져요. 이거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근접 시 자동 확대, 이것도 써보시면은 사람에 따라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선 당연히 표시해놔야 되고요. 레이더 보조도 당연히 활성화 해놔야 되고요. 사용자 번호판 표시는 이 번호판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투명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절반 정도. 어라운드 뷰 종료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죠. 퀵 메뉴에 대해 설명 안 드렸네요. 퀵 메뉴에서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소거 아예 가능하고요. 자주 쓰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버튼들 어디서 봤죠? 여기 공조 버튼 들어가서 여기 비이클 쪽 들어가서 여기서 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들을 자주 쓰는 걸 갖다 매번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거 아주 좋지 않습니까? 두 가지 슬롯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르게 되면은 시스템이 꺼진다기보다는 그냥 화면이 꺼진 모드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화면만 이렇게 시계가 표시되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 화면은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채널, 그리고 이런 나침반 정보 같은 거 같이 표시가 되고 있고, 요걸 눌렀다 껐다 하면서 이렇게 메인 화면을 전환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현재 재생 중인 뭐 라디오가 됐던 아니면 USB가 됐던 현재 재생 중인 쪽을 화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포콘 관련된 기능인데 아직 개통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 이 차에서는 보여주는 게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지니뮤직, 이렇게 팟캐스트, 그리고 집에 무슨 IoT 같은 걸 제어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도 쓰신 분들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날씨 확인 가능하시고, 앱스토어, 메시지, 뭐 이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 메뉴 돌아가서, 라디오는 보통 핸들에서 라디오를 이제 채널 같은 거 바꾸면서 들으시겠지만, 이 화면은 주로 프리셋을 설정한 데만 이용이 됩니다. 내가 채널 같은 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절하고 걔를 갖다가 뭐 8번에 저장하겠다. 그럼 8번을 길게 누르시면 현재 채널이 8번에 설정이 되는 거죠. 프리셋이 상당히 많아요. 12번까지 있네요. 그리고 FM, AM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은 0.1씩 이동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 찾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모든 채널을 검색하는 기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파수 모드 변경하면은 우리가 장거리 갈 때 지역이 바뀌면은 자동 그 지역에 맞춰서 채널이 바뀌는 기능인데, 이건 제가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켜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음악.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활성화가 되고요.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싶을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 USB 미디어 단자에다가 만약에 메모리를 꽂는다, 그럼 거기에 USB 음악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미디어에 있는 걸 들으면서 저장 버튼 눌러서 이 시스템 자체로 음악을 저장시켜 버리면 아이미디어가 또 활성화돼요. 그리고 전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연락처를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블루투스 최초에 연결할 때 이 전화 버튼 눌러서 연결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신규 등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모드로 해놓으시고 핸드폰에서 검색을 하시면 블루투스가 뜨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여기 있는 버튼하고 똑같습니다. 내비로 넘어가는 화면이고요. 내비에서는 뭐 딴 거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요거만 눌러주시면은 검색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설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설정에서 딱히 만져줄 거는 별로 없어요. 내 차에 맞춰서 일종 소형차 하이패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휘발유죠. 이 차는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도 테마 좀 바꿔볼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로 지도 이미지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지도 축적 자동 변경 당연히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글자 크기도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되시고, 조금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글자 크기 좀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속도 표출 방식, 요거는 현재는 차량의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가 이 내비게이션에 표출이 되고, 만약에 GPS 속도, 그러니까 완전한 실제 속도죠. 이걸로 하시게 되면은 실제 계기판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GPS 속도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GPS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건물 표시 당연히 해놓으면 좋고, 24시 표시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안내음이 너무나 많아서 좀 짠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듣기 싫은 이런 안내음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지역도, 길 건너 목적지 안내, 이것도 켜두시면은 써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선택되어 있으니까 유턴까지 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냥 반대편도 가면 된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들은 크게 뭐 손댈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검색을 할 일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이 차는 인포콘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시고 인포콘 음성 인식을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포콘과 인포콘의 음성 명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거기에서 명령어 같은 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니까 내비게이션 너무 좋죠. 그냥 심플합니다. 화면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포콘, 아까 전에 제가 눌렀던 이 화면이랑 동일한 화면이죠. 다시 나가서 후속 지침은 뭐냐면은 이걸 켜놓으면은 뒷좌석 스피커의 출력을 중지하여, 그러니까 앞에서만 오디오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뉴얼이 직접 뜨는 거 아니고 이렇게 QR 마크가 떠서 링크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을 이 화면에서 크게 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로 내비를 보시면서 이렇게 설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USB-C 타입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활성화가 되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카플레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때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애플 카플레이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일반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 자동 주파수 켜짐 당연히 해놓고요. FM 노이즈 필터 당연히 기본으로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바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밝기는 사실은 여기 퀵 메뉴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자동 밝기로 되어 있죠. 라디오 볼륨 같은 걸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도 있고요. 화면 밝기는 자동으로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동으로 해놓고 우리 핸드폰에도 항상 우리가 자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동이지만 거기서 밝기를 내가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화면은 이 계기판의 배경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깔끔하게 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공조화면이 아까 전에 보니까 자동으로 자꾸 떴죠. 그걸 갖다가 내가 자동으로 해놓으면 계속 자꾸 뜨는 거고, 그냥 내가 눌렀을 때만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수동으로 해놓으면 좋아요. 저는 수동을 추천드려요. 네. 자, 사운드 설정입니다. 사운드의 오디오의 밸런스를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고음, 중음, 저음 각각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기타는 뭐냐면은 우리가 버튼 누를 때마다 지금 삑삑거리는 소리 났지 않습니까? 그게 켜 있는 거고, 이거를 체크해 두면은 차가 후진을 할 때는 센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디오 같은 게 자동으로 볼륨이 줄어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디오 볼륨 많이 켰다가 시동을 껐다가 켰을 때도 그 볼륨을 유지할 것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체크 안 해두면은 볼륨을 내가 크게 듣고 있다가 시동을 껐다 켜면은 볼륨이 15 이하로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계는 의미 없죠. 여기서 이제 아까 화면을 껐을 때 나오는 시계에 대한 설정,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포콘은 이제 인포콘에 대한 설정인데, 여기서 손댈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개통. 이건 최초 차 받으시고 나서 인포콘 개통할 때만 문자로 날라온 그 핀 번호 입력해서 개통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이 내비게이션의 버전을 확인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저장 공간, 아까 마이뮤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체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초기화는 뭐 말 그대로 공장 초기화하는 것이고, 시스템 업데이트나 내비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파일이 들어간 USB를 여기다 꽂고 나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맵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자동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설정 뭐 별거 없죠. 자, 차량 설정 들어가 볼게요. 이게 원래 계기판에 있던 설정을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인데, 하나씩 살펴보면은 주행 보조, 전방 안전 설정 들어가 보시면 전방 추돌 경보 민감도는 빠르게 놓습니다.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기 때문에 긴급 제동 시스템도 당연히 켜놔야죠. 그리고 경고음도 당연히 켜놔야 될 것이고,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그 차로 유지 보조가 껐다 켰다 몇 초 동안 누르게 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켜졌을 때 보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경고음을 표출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경고음 당연히 켜놓으면 되겠고요. 이게 반자율 주행에 대한 건데 그냥 노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속도 제어는 뭐냐면은 켜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 시에 제한 속도를 지켜서 갈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켜짐으로 해놓으면 좋겠죠. 자, 제한 속도 경고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 주의 경고, 앞차 출발 경고 당연히 켜짐을 해놓으면 좋고요. 안전 거리 경고 당연히 켜짐을 해놓으면 좋고요. 부주의 운전 경고 이것도 당연히 켜짐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꺼짐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녹색으로 되어 있던 게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죠. 켜짐으로 해놓으면 좋고요. 후측방 경보 및 충돌 보조, 내가 차선 변경을 할 때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을 때 그냥 경고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브레이크를 살짝 제어해서 움찔해요 차가. 이때 차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차선 변경 자체를 막는 거지. 약간 완전히 막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정도의 개입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를 해놨을 때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후진할 때
옆에서 보행자나 사람이 올 때 그냥 삐삐삐 경고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급브레이크를 팍 해가지고 멈출 것인가. 이것도 해두시면은 유용하게 쓸 때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안전하차 경고는 켜짐을 해놓으면 좋겠죠. 문 열 때 뒤에서 접근한 차가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스피드 리미터 경고, 이거는 여기 있는 스피드 리미터 이 경고 이때 설정하는 건데 뭐 그냥 켜짐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기판 설정, 웰컴 굿바이 사운드 당연히 켜놓으면 좋고요. 평균 연비 자동 초기화는 저는 시동시보다는 주유시 초기화를 추천드립니다. 연비는 당연히 킬로미터 퍼 리터로 해야 될 것이고요. 온도도 당연하게 섭씨로 해야 될 것이고, 타이어 공기압도 당연히 PSI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스플레이 설정, 디스플레이 테마는 그냥 자동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전에 주행 모드 우리가 바꿀 때 계기판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동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조장치, 에어컨 건조, 이거는 애프터 블로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켜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동환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에바 쪽에 냄새가 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기 제거도 당연히 켜짐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오토 지포라 그래서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뿌옇게 되면은 김서리가 끼게 되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동작을 해서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 진입 제어, 이건 터널 진입 시에는 외기 모드에서 내기 모드로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켜주시면 좋아요. 자, 도어, 자동 잠금은 주행 시에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 오프 또는 저는 P 이동 시에도 켜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잠김 속도는 30km 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리모컨으로 도어 잠금 해제 시 알림음 작동 여부, 이건 우리가 리모컨으로 문 잠궈 열 때 삐빅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켜짐 당연히 해놔야죠. 그리고 키 2회 작동 시 잠금 해제, 요거는 저는 안 씁니다. 스마트 도어 자동 잠김은 차키 가지고 멀어지면은 이게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설정해 놓는 거죠. 이건 켜놓으시면 좋아요. 파워 테일게이트 당연히 켜놔야죠. 자동 트렁크.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후방에서 살짝 알짱알짱 거리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린 기능인데 저는 오동작 때문에 그냥 꺼짐을 추천드립니다. 자, 라이트, 헤드레이프 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끄면은 헤드라이트를 몇 초 동안 켜놓을 것인지, 요거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비춰주는 거니까 저는 좀 20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차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멀리서 키로 딱 차 문을 잠금을 해제하면은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요것도 괜찮고, 실내 조명은 무드 조명, 이거는 켜짐을 해놓고 색상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자 색상은 내가 직접 고를 수가 있고요. 기본 색상, 사용자 색상 이렇게 가능하고, 편의 기능, 이거는 핸들 정렬 알림 당연히 켜짐을 해놓으면 좋고요. 와이퍼도 와이프 모드 표시도 켜짐을 해놓으면 좋고, 라이트 모드도 켜짐을 해놓으면 좋고요. 다 계기판에 내가 라이트나 와이퍼 같은 거 조작할 때 그 모드 바뀌는 게 표시가 됩니다. 켜놓으면 좋고, 어프로치 웰컴도 그냥 켜짐을 해주시면 되고, 오토 어프로치 웰컴도 그냥 켜두시면 되고요. 장기 주차 모드는 어디 가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겠다, 그럼 배터리 소모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차하시고 나서 이렇게 켜짐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충전 시스템 당연히 켜짐을 해놔야 될 것이고요. 번호판 표시, 아까 전에 어라운드 뷰에 번호판 표시 기능이 있었죠. 거기다가 표시할 번호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재밌게 입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 초기화는 여태까지 우리가 설정했던 걸 전부 다 초기화를 시킨다는 거죠. 중요한 기어 변속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프트 바이 와이어를 사용한 변속 다이얼이 바뀌었고요. 일단 시동 걸게 되면 자동으로 P인 상태이고, 계기판에도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전자식 다이얼 같은 경우는 내 손을 믿으면 안 돼요. 오로지 믿을 건 내 눈. 만약에 주행이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내가 후진을 눌렀다, 그럼 난 후진이 들어간 줄 알겠지만 실제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버튼 또는 이 계기판을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기어 단위 변속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진하고 싶을 때는 그냥 길게 누르면 되고요. 전진하고 싶으면 길게 누르고 계시면 돼요. 2번 누를 수도 있겠지만 번거롭지 않습니까? 좀 승지 급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바뀌죠. 근데 누르고 계시면은 느긋하게. 파킹은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면은 이렇게 좀 채워지면서 윙한 소리와 함께 여기 켜졌죠. 이게 주차 브레이크가 켜진 것이고, 또 이걸 눌러주시면은 꺼집니다. 만약에 주차 브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뒤에 놔두고 출발하게 되면은 주차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기는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을 꽂으시면 되는데, 핸드폰 넣게 되면은 무선 충전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들어왔죠. 그리고 내가 핸드폰을 빼면은 꺼지죠. 공조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요 싱크라는 게 체크 안 돼 있으면은 온도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싱크를 해놓으면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바람 나오는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중복 선택이 가능해요. 위 창문 쪽, 앞쪽, 밑에 쪽 3개 다 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해서 그냥 끌 수도 있고요. 에어컨 켤 수도 있고요. 그냥 희망 온도를 설정한 다음에 그냥 오토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 오토가 3단계예요. 자, 3단계는 내가 지금 설정한 온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바람을 많이 불어서 빨리 도달하도록 해라. 그래서 바람이 좀 센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단계 정도로 오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트 열선, 운전석,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 이건 조수석 열선, 조수석 통풍 시트고요. 요건 이제 외기냐 내기냐, 그리고 요거를 길게 눌러주시면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핸들 열선, 뒷유리 열선, 김서림 방지, 각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 차의 모든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능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편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완성도가 좋아졌다. 우리 더 뉴토레스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아주 좋은 차, 멋진 차 오래오래 잘 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